안녕하십니까. 김기리쌤입니다. 3월 학평 치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총평을 하자면 독서 그리고 문학 선택 과목이 있는데 독서 파트는 최대한 수능에 근접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독서 파트를 좀 위주로 설명을 하게 될 거고, 두 번째로 문학은 좀 대단히 아쉽습니다. 문제의 어떤 출제 형태가 아쉬운 게 아니라 난이도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문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공부해야 되는 부분 말씀을 드릴 거고, 선택 과목도 뭐 특별하게 어렵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조금 이제 선택 과목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좀 안내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를 독서를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 문학, 그 다음 선택 과목 순서대로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간들 좀 체킹을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독서 파트 2페이지 먼저 갈게요. 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라도 본인이 충분히 고민, 여기서 충분히는 양심에 맡길게,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오셔서 만약에 이것을 수강하겠다, 큰 의미 없을 겁니다. 의미 없다는 것은 강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너에게 큰 도움이 안 될 거니까 마음이 좀 조급하더라도 잠깐 정지하시고 충분히 공부가 됐다 싶을 때 보시면 굉장히 크게 써먹으실 수 있을 것이다. 일단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제 위에다가 요번 그 독서에서 네가 좀 생각했어야 됐던 건 딴 게 아니야. 독서 파트에서 쌤이 늘 부탁하는 건 정해져 있어. 그치? 첫 번째, 이걸 확인하시면서 고민해야 되는 게, 매일 의도 암기를 잘 하였는가? 그리고 이 의도 암기, 의도 부분을 잘 적용을 할 수 있었는가? 이 부분 잘 확인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 그래서 우리 어떻게 맞춰 읽지? 의도에 맞춰 읽어야 돼. 의도에 맞춰 읽기. 그래서 이 의도가 결국 뭐가 된다는 흐름? 정답이 된다는 흐름. 요거 안 읽고 잘 갔는지, 이 부분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결국은 이 의도라는 것이 조금 더 좁혀 나간다면, 의도라는 것이 첫 번째가 무슨 정보 찾기지? 핵심 찾기라는 거야. 그래서 핵심 찾기를 잘 했는지, 두 번째, 핵심이 두 가지 이상 이걸랑 핵심 간의 관계성이 잘 내가 적용이 돼서 판단이 되셨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딱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은 거, 딱 한마디. 이번 3월 학평이 그래도 수능스럽게 내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 이 독서 파트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할게. 독서는 얘들아, 내년에도 그리고 앞으로 올 6월, 9월, 그 다음 뭐 당도에 있는 4월 학평, 이런 것들 다 글 자체를 좀 잘 읽는데 초점을 더 달라. 글 자체를 좀 여기에 맞춰서 읽으려고 노력해달라. 그럼 한번 살펴보러 갈게. 일단 이 지문만 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가와 나의 복합형 지문이에요. 가나 복합형 지문일 땐 제가 부탁드렸었죠. 가나 같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한 방에 다 읽고 못 푼다. 가 읽고 가에 해당 풀고, 나 읽고 나에 해당 풀어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첫 번째 복합편일 때는 어떻게 한다? 가와 나 순서대로. 조금 다소 아쉽죠. 보통 수능 문제라면 가와 나의 문항 비율이 어때야 됩니까? 1대1. 그리고 도무지 안 되더라도 문항이 총 6개니까 2개, 4개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건 너무 심했어요. 가로 답이 하나가 나오고요, 나로 5개가 나옵니다. 이런 일 수능장에서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보고 겁먹지 마시고, 어쨌든 너는 가와 나 순서대로 읽으면서 접근해야 된다. 두 번째, 가와 나를 반드시 쌤이 끊어 호흡하라 라고 얘기했어. 가와 나를 끊어서 호흡해야 돼. 이걸 한 방에 가져간다는 느낌을 받아버리면 쭉 읽게 되는데, 분명히 그랬을 때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쌤이랑 같이 한번 가보죠. 쌤은 의도에 맞춰서 읽었다. 김기리 학생은 이렇게 읽었다고 생각하면서 너와의 상위 지점, 같은 지점 한번 판단해보기 바래. 가를 딱 읽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뭐 먼저 봤을까? 발문 먼저 봤겠지. 그래서 발문을 싹 스캔을 했어. 싹 스캔을 했더니 4번에 가나고요, 5번 가고요, 6번 가의 기역, 니은 딱 처리가 돼. 기역, 니은 체크하면서 기역과 니은은 대비겠구나. 들어왔었어야 돼. 그 다음 7번 나의 그림.
그림 부분 집중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나머지 뭐 쭉 보고 넘어왔어. 자, 이제 가로 갈게. 가의 1문단 옆에 써봐. 1문단. 얘들아, 1문단은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었지? 무조건 시간 투자해야. 시간을 투자해야 핵심이 뭔지가 딱 드러날 수 있어. 그치? 그 다음 2문단 옆에도 한번 써볼까? 여기까지 호흡을 같이 가져갈게. 1에서 2문단 넘어갈 때 쌤이 꼭 빨리 가지 말라 그랬지. 무조건 천천히 가야 돼. 1에서 2 넘어갈 때 무슨 생각해? 앞으로의 전개를 고민하라. 여기까지 잘 썼니? 한번 확인해볼까? 1문단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뭐가 핵심어라는 걸 알게 되니 세 번째 줄에 공공재가 핵심어다. 근데 공공재가 핵심어인데 공공재에서 하나, 둘, 셋, 넷 정도 내려가니까 이 공공재 정책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공익을 뭘로 볼 건가가 실체설과 과정설이 있다. 과정설이 있다. 그러면 공익이라는 걸 실체와 과정으로 대비시켜놨네. 그래서 밑에 봤더니 실체는 절대적 가치. 과정은 적절한 절차. 절대적 가치와 적절한 절차여야 된다. 이것이 공익이다. 2문단. 앞에 그런데라고 집어넣어봐. 실제 수능이라면 그런데에서 호흡을 집중시킬 것 같거든. 그런데 어떤 공익이 다른 공익과 서로 공존하기 어렵거나 이렇게 읽혀야지. 끄떡. 적절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립되는 의견이 서로 대등할 경우. 끄떡. 이렇다면 정책 딜레마에 빠진다. 자, 여기까지 호흡을 집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공재라는 아이가 있어. 근데 공공재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익이 의견이 두 가지야.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 어렵다. 혹은 서로 너무 대등돼. 이럴 땐 정책 딜레마에 빠진다. 얘들아, 글 구성이 지금 어라는 걸 알 수 있지? 문제야. 다시. 그러니 결국 공공재를 둘러싼 문제를 지금 지적할 거야. 문제는 무슨 내용이야? 공존하기 어렵거나 서로 대등할 경우야. 그래서 그 밑에 한참 내려갈게. 1, 2, 3, 4, 5 증가한다까지 끊어. 여기까지가 다 무슨 구간이에요? 문제 구간이야. 여기서 조심할 거. 하수들은 어떻게 읽지? 정책 딜레마 이렇게 읽어. 근데 정책 딜레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 의도에 맞춰서 그 부분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정책 딜레마의 내용은 공존하기 어렵거나 서로 대등할 경우야. 그래서 5줄 같은 호흡으로 가져갔어. 그래서 그러니까 밑줄 쫙 치니까 이 구간이 바로 그것에 대한 무슨 책? 해결책이야. 그래서 해결책은 별표야. 왜 별표지? 문제 해결에서 해결 구간이 무조건 정답 기출돼야 돼. 그러면 해결책에 아래 내려갔더니 아이고 감사해라. 기업과 니은 대비시켜놨네. 이건 무조건 기출될 거란 얘기야. 그지? 그래서 기업과 니은 대비 표시해놓고 합리 모형이야. 합리 모형을 집중해서 읽었었어야지. 집중해서 읽어내면 첫 줄 인과관계의 적절성이야. 그래서 최적의 대안이야. 다시 합리 모형은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이야. 그래서 이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판단해서 최적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1, 2, 3 정도, 4 정도 내려갈까? 만족 모형 갈게. 만족 모형은 어떤 거지? 최적인 거야. 보다는 이라고 되지. 미안. 최적의 결정보다는 살려. 만족할 만한 수준이야. 그치? 그래서 기업과 니은의 대비 지점이라는 생각을 딱 해줘야 돼. 기업은 최적, 인과관계를 통한, 니은은 최적이 아니라 만족 수준이면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역시나 만족 모형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어. 그래서 읽고 나면 4번 갈 수 있겠지? 4번에 쌤은 주장하고 싶은 게 이거야. 그렇다면 4번에 5번을 고를 수가 없어. 그지? 5번 고민해서도 안 돼. 5번 가. 밑에 밑줄 칠까? 정책 효과의 극대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다시 정줄 놓으면 안 돼. 무조건 핵심 중심으로 사고해야 돼. 가가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판단의 기준이야? 나가리 탁 쳐줘야 되는 거야. 그지? 어떠한 정책 딜레마란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5번 밑에 핵심 중심 해놓고 가. 소거시켜버려. 5번 갈게. 빠르면 속도 딜레이 시켜라. 5번 갈게. 5번에 2번 고르지 마. 5번에 2번 고민하지도 마. 우린 알고 들어갔단 말이야. 과정설은 끊어. 아까 과정과 실체 있었지? 과정이고 뒤에 어디야? 적절한 절차가 핵심이야. 그러면 과정설은 적절한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공익이다. 전혀 문제 없어. 5번이 답이야. 자, 5번 옆에는 이렇게 써. 우리 늘 주장했던 거고 쌤이 바로 시험 치기 전에도 한번 강조했던 거야. 헷갈리면이라고 써봐. 이거 5번 틀린 거 같지, 그치? 근데 찝찝하지? 이럴 때 결정을 할 땐 헷갈리면이야. 헷갈리면 무조건 뭐 중심으로 사고한다?
핵심 중심으로 사고해야 돼. 다 필요 없고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졸라 어려운 걸 내서 막 똥을 던져서 네가 막 울고불고 하는 걸 보고 쾌락을 느끼고 이게 포인트가 아니야. 늘 핵심을 딱 그려주고 그래서 글의 핵심을 잘 읽었는가. 그러면 그 핵심을 요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면서 핵심을 잘 유지하는가를 확인하자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네가 갈 길은 많은 길이 아니라 딱 한 가지 길인 거야. 핵심. 그래서 5번. 헷갈리니까 핵심 중심으로 사고해. 5번의 핵심은 두 번째 줄 정책 딜레마야. 그럼 정책 딜레마에 놓이지 않는다지. 정책 딜레마에 놓이지 않으니까 정책 딜레마 가봐. 정책 딜레마가 뭐지? 공존하거나 대등할 때야. 그치? 그럼 이거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그 밑에 바로 써볼까? 정책 딜레마에 놓이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 결국 두 가지밖에 없어. 공존하지 않거나 대등하지 않으면 돼. 5번에 앞에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 딜레마 상황에 놓이지 않으려면 앞 내용이 뭐여야 돼? 공존 X, 대등 X인 거야. 그래서 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5번이 답이야. 이해되겠니? 하고 이제 나아갈게. 나, 쌤이 부탁했던 거 있어. 나로 딱 끊어놨지. 끊은 사람이 누구지? 평가원이야. 그럼 똑같이 나의 일문단 굉장히 비중을 두고 읽어야 돼. 자, 나 부분이 어려웠지. 이거 지금 많이 틀렸거든요, 학생들. 그리고 이 전체 지문 중에 이 아이를 가장 좀 많이 틀렸을 겁니다. 문제 자체도 많았지만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제가 볼 때 첫 번째 이유는 나의 일문단을 함부로 읽어서예요. 나의 일문단의 핵심을 못 잡아서입니다. 나의 일문단의 핵심을 잡게 돼야 이 글의 포인트들이 살아납니다. 다시 가볼게. 나의 일문단이죠? 나의 일문단이에요. 옆에 써. 일문단. 일문단은 얘들아 뭐 투자하기로 약속했지? 시간 투자. 그지? 하나만 더 해볼까? 그럼 이 초반부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일문단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무슨 생각해? 핵심이 뭐지? 라는 생각만 해주면 돼. 결국 이거야.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부분을 잡아낼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고 그 핵심 부분을 결국은 네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끊임없이 신장시켜야 돼. 그게 됐다면 요 나 문단이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전체 글에서 요번에 독서에서 이 4에서 9를 많이 맞힌 친구를 칭찬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4에서 9를 많이 틀렸다. 그 친구는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핵심 따라가는 연습이 좀 덜 됐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가볼게. 자, 그래서 1문단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시간 투자를 하면서 핵심을 잡아내려고 해야 돼. 두 번째, 초반부지 1에서 2도 되지만 이 1문단이 길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앞으로의 뭐도 고민해? 전개도 고민해. 자, 그러면 첫 줄 펜 잡아봐. 밑줄 쫙 치면서 천천히 갈게. 지방정부는 자주적 재원인 지방세원 이외에도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해당 지역의 공익실현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한다. 이렇게 읽혀야 되겠지? 공공재를 제공해. 그 옆에 재정지원은 여러 형태 이렇게 읽힐 것 같은데 그래서 뭐와 뭐가 있지? 지급 방식에 따라야 지급의 방식에 따라 정액지원과 정률. 그러면 지금 읽을 건 결국 공공재를 제공해. 그런데 이것의 지급 방식은 정액지원금과 정률지원금, 대비 이렇게 읽혀야 돼. 그래서 그 밑에 그 아랫줄 내려갈게. 내려갔을 때 정액지원금은 일정 금액. 그 아래 반해의 정률지원금은 일정 비율. 이렇게 읽히면 되지. 왜? 지급 방식에 따른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금액이다. 일정 비율이다. 이 대비야. 그지? 그리고 쌤이 가장 칭찬하고 싶은 친구는 읽었을 때 혹은 분석했을 때 여기까지를 잘 읽은 친구라기보다는 그 바로 옆줄. 여기가 살아났었어야 돼. 바로 어디? 두 지원금은 공공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소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쳤다. 이 구간이 살아날 수 있어야 돼. 왜? 공공재가 핵심인데 공공재란 글자를 재반복하고 있어. 그치?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지급 방식 두 가지를 통해서 결국 앞으로 나올 얘기가 뭐라는 걸 판단하게 돼. 지역 주민의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소비의 형태가 바뀐다. 혹은 소비가 바뀐다. 근데 그것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럼 고개 들어봐.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뭐야? 그 지원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지? 그 이 종류에 따른 소비의 형태의 변화. 이 종류에 따른 소비의 형태의 변화. 이렇게 기출되겠다는 게 여기서 판단이 되셨어야 돼. 그래서 이 구간이 살아났으면 아주 잘 읽었다라고 쌤이 칭찬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가 안 살아났다. 그럼 글을 이제부터
가시밭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핵심 중심으로 읽고 1문단에 에너지 많이 투자하면서 앞으로의 전개 고민을 해나가실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읽을 거야. 그리고 뒷부분을 봤더니 그림은 살려야겠지. 왜? 발문에 있었어. 자, 근데 그림이지. 쌤이랑 한 번 더 얘기하자. A가 나오고 그림이 나왔다. 근데 그림이라고 쓸게. 그림 대신에 우린 예시라고 맨날 배웠지. 이거 A 프라임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면 이때 어떻게 읽으라고? 제발 좀 이런 상호 개념으로 읽지 말아라. 혹은 요 놈만 조지면 진짜 끝장난다. 결국은 요게 제일 잘 잡혀야 된다. 끄덕? 얘니까 결국 이 내용과 같다라는 관계성을 갖고 있어. 그럼 같다라는 건 요 놈을 딱 잡아서 픽스 시켜서 이 놈을 매다 꽂으면서 읽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이 시선에서 읽으려고 해야 여기에 많은 내용 중에 핵심, 답이 될 부분이 투출되는 형태야. 그렇게 읽었다면 이 글이 길지만 답될 구간은 이미 형성돼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글 잘 썼습니다. 문제가 구릴 뿐이지. 글은 잘 썼어요. 그래서 자, 나의 그 그림 부분 있죠? 그림 부분에서 제가 지금 강조했던 내용이 이거죠. 두 지원금 형태가 있고 이 지원금 형태에서 각각의 소비 형태의 변화 그렇게 살려서 몇 문단이야? 1문단, 2문단, 3문단이죠. 2문단과 3문단, 2문단의 정답 구간, 3문단의 정답 구간. 요거 미션 드릴 테니까 본인이 한번 찾아봅시다. 쌤은 잠깐 정지했다 갈 테니까 너는 스탑했다가 다 되시면 다시 오픈해서 강의 들으세요. 자, 이제 미션 했다 치고 갈게요. 그렇다면 어느 구간이 살아나냐면 2문단은 뭐에 대한 얘기야? 정액지원금에 대한 얘기야. 3문단은 뭐에 대한 얘기지? 한편에서 정률지원금이야. 그래서 2문단, 3문단 다 핵심어가 계속 반복되는 구간입니다. 그럼 핵심어가 계속 반복된다는 건 이 구간은 빨리 읽으라는 거야? 천천히 읽으라는 거야? 천천히 읽으세요 이 뜻이었던 거야. 그래서 천천히 읽다 보면 2문단은 결국은 2문단은 이름이 뭐야? 정액지원금이야. 이렇게 쓰면 어렵지. 정액지원금이 있고 그 다음 밑에가 정률지원금이야. 인데 요 녀석의 소비 형태의 변화지. 소비 형태가 어떻게 바뀌지? 둘 다. 그러니까 소비재나 공공재 둘 다 소비가 늘어나지. 이 구간이 답이어야 돼. 그치? 근데 여기를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로 인한 소비의 증가라고 읽히게 되냐면 네가 여기를 집중하려고 노력해보면 너도 모르게 이렇게 읽히게 될 거야. 끄덕? 너도 모르게 여기를 읽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를 안 읽으면 어떡해? 이렇게 읽혀야지. 그치? 그 다음 마찬가지지. 정률지원금도 그렇다면 얘는 공공재의 소비가 늘지. 둘 다 느는 건 아니야. 공공재의 소비가 느는 애야. 근데 마찬가지. 이렇게 읽으려면 얘는 가격 보조, 가격을 보조해주는 거지. 이걸 통해서 공공재 소비가 늘어난다. 이렇게 읽혀야 될 거야. 얘들아 다시 이 구간이 이렇게 읽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지? 이 A 구간에서 뭘 줬기 때문이야. 이 두 가지 지원금을 통해서 소비의 형태의 변화가 있다. 딱 이걸 잡아내셔야 어느 구간이 살아나. 2문단에서 여기, 3문단에서 여기. 그치? 이렇게 해서 각각 구간의 정답 처리. 이렇게 처리가 된 거야. 그럼 잘 썼어요. 마지막 문단 갈게. 마지막 문단 문제 내려고 작정했네요. 두 번째 줄. 그런데 쌤이 굉장히 사랑하는 접속사야. 그런데가 나온다는 건 이 구간에서 호흡을 굉장히 집중해줘야 돼. 왜? 정답 처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런데 한 다음에 밑을 봤더니 정액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가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대비표지지. 쌤이 늘 얘기하지. 관계성에서 대비표지는 그 자체로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그런데야. 여기에 힘을 바짝 투자한 친구 잘했어요. 그러면 그런데 정액지원금이 교부됐을 때가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더 촉진시킨다. 그래서 끈끈이 효과다. 이건 문제 기출될 겁니다. 그래서 나 한번 문제 가보죠. 6번부터 가볼게. 자, 6번 가의 기역 니은. 얘들아 가의 기역 니은이면 문제 어떻게 기출하니? 기역과 니은에 뭐의 왜곡에 주의해야 되지? 범주 왜곡에 주의해야 돼. 늘 관계성을 물을 때 두 가지가 다르죠. 다른데 마치 뭐인 것처럼, 같은 것처럼, 같은 건데 마치 뭐인 것처럼, 다른 것처럼. 그거 기출할 거야.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야. 니은이지? 갔을 때 니은이잖아.
니은은 지금 확인하세요 본인이. 니은인데 봤을 때 한, 둘, 두 번째 줄 밑줄 쫙 칠게.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른 실증 효과를 인과적 도출, 인과적 체크해. 얘들아 인과적은 누구지? 기억이야. 범주 왜곡에 주의해야 돼. 이랬으면 네가 2번, 4번 고르간디. 7번. 제일 많이 틀린 문제가 7번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7번 문제 참 잘 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나머지 어려웠다 칩시다. 5번. 점 EB죠. E의 B의 공공재 소비 수준은 끊어. E의 B죠. 얘는 무슨 지원금에 속하죠? 정액지원금이죠. 두 가지 범주를 잘 보셔야 돼. 정액지원금은 뭐를 증가하는 게 목표입니까? 소득 증가요. 그래서 5번. 이 B에서 공공재 소비 수준은 소득 금액이 감소한다가 무조건 틀려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얘들아 결국은 쌤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핵심을 읽었냐? 핵심끼리 관계성을 파악했냐? 핵심 중심으로 생각하라. 헷갈림은 핵심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5번 이 B야 정액지원금이고 그래서 뭐 중간에 집값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소득 금액이 감소하는 것은 무조건 틀려야 돼. 핵심 중심 사고하자라고 써도 됐니? 그리고 8번. 이게 무슨 3점이야. 귀요미 버전이지. 그치? 근데도 틀렸어요. 우리 친구는 안 틀렸을 거라고 나는 믿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7번이 좀 어려웠다. 나머진 다 맞춰야 된다. 난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 자, 8번. 복이지? 복이 옆에 써봐. 복이 누가 썼지 얘들아? 평가원. 평가원이 뭐 썼지? 지문. 지문에 뭘 썼지? 핵심. 그렇다면 복이 봤을 때 하나, 둘 추가적으로 공공재 소비를 투입하는 데 비해 밑에 정액지원금이 교부됐을 때 추가적 공공재 소비 투입이야. 이거 지금 무슨 효과 얘기하는 거야? 끈끈이 효과지? 그지? 그러면 끈끈이 효과가 나왔을 때 여기까지 가고 말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지. 네가 지문 가봐도 돼. 그럼 여기까지만 썼단 말이야. 보기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선지에 나와야 되는 정답의 내용은 당연히 뭐니? 추가적으로 공공재 소비에 투입이 됐잖아. 정액지원금이. 그러면 공공재 추가 생산이 더 촉진된다가 맞는 말이야. 공공재 추가 생산이 더 촉진된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면 1번 보기의 사례는 지방정부의 공공재 생산 유도에 지역주민 소득의 직접 증가보다 끊어야 되겠지. 정액지원금이 더 효과적이다. 답은 1번이야. 3번, 4번 묶어봐. 똑같은 패턴이야. 3번 재정 기반을 악화시킬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4번 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없다. 틀린 말이야. 그치? 아까 얘기했던 거야. 근데 5번 이거 가지고 고민한 친구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봤을 때 5번 봐봐. 두 번째 줄까지 나누어 부담한다는 거 심으로까지 끊어. 아까 얘기했지. 이 두 가지가 대비되는 양상이지. 그러니까 이 내용 나누어 부담한다는 건 뭐야? 정률지원금이야. 그러니 뒤에 끈끈이 현상은 아니야. 그래서 뭐의 왜곡에 주의한다? 범주 왜곡에 주의한다. 됐지? 자 7번에 2번 3번 선지 묶어. 7번에 2번 선지 3번 선지 묶어서 요거는 그래프 보는 연습을 조금 해야 돼. 그래서 쌤은 그래프 안 그릴 거야. 그 어차피 당일날은 네가 손 잡아가면서 풀어야 돼. 2번 봤을 때 2번은 뭘 묶고 있니? 두 번째 줄에 사용재 소비야. 사용재 소비는 뭐에 대한 거야? P 지점을 봐야지. 그래서 P를 딱 잡아내고 P 부분만 봐야 돼. 3번은 공공재 소비야. 그래서 공공재 소비는 어느 부분이야? Q 부분이야. 그러니까 PQ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재 소비니까 뭐를 본다? P를 본다. 공공재 소비니까 뭐를 본다? Q 지점만 딱 잡아놓고 본다. 이렇게 마음을 좀 먹어주시면 좋겠어. 자, 다음 10번에서 13번입니다. 뭐 아까 거 우리가 처음 봤던 지문이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 지문은 그 정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치만 문제가 또 의미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 문제들 위주로 좀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저는 강조하고 싶은 문제가 12번. 12번 많이 틀렸습니다, 학생들. 뭐 대략 예상되는 게 대다수가 이거 틀리고 2번, 5번 되는 거 아니냐. 2번, 5번도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할 수 있는데요. 답은 완벽하게 1번이에요. 12번 옆에 한번 써볼까? 얘들아, 우리 기억나니? 핵심 찾기야. 핵심 찾기 할 때 순서가 있었지. 무조건 수능 딱 열자마자 해야 되는 행동이 뭐지? 뭐 먼저 봐야 돼? 발문 먼저 봐야 돼. 발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평가원이 발문을 특이하게 썼다는 건 그게 정답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12번 봐. 12번의 발문에 밑줄 쳐봐. 기억에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추가하라. 뭐라고요?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추가하라.
그러면 결국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추가해야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아야 해요. 그래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지? 문장 보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때는 문장 보호가 있는 건 제외하라. 벌써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 잘 읽어야 돼. 반드시 모두 추가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띄어쓰기가 포함되는 경우야. 이때는 띄어쓰기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 문자열은 제외하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띄어쓰기가 포함돼. 그때는 띄어쓰기 위치가 일치하지 않으면 제외하라. 인 거야. 됐죠? 그래서 1번만 바로 가볼게요. 우리 글이죠. 우리 글인데 얘는 이렇게 적혀있지. 그치? 띄어쓰기가 되어 있네. 그럼 띄어쓰기가 되어 있을 땐 띄어쓰기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검색에서 없애야 되지. 그러면 그 지문의 이 문단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가봐. 한글 우리나라에서 창제된 우리 글에서 어느 부분이 띄어쓰기에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요거 가자. 뭐 한글 뭐 이렇게 가자. 미안해. 이거.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그 다음 세 번째 이거인데 요 세 가지가 해당이 안 되죠. 이 새끼는 안 되죠. 얘 왜 안 되죠? 뭐 때문이지? 문장 보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문장 보호가 있는 부분의 문자열은 제외한다지. 그래서 답은 요 두 가지가 됩니다. 답은 그래서 1번. 그렇다면 너는 1번을 고르고 봐. 발문을 잘 읽었다는 가정하에, 그럼 발문을 잘 읽었다면 조건이 두 가지를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생각하에 1번을 푼다면 네가 1번이다라는 느낌이 들었겠지. 그럼 네가 2번, 3번, 4번, 5번 절대 갈 일 없어. 정답은 글의 힘을 바짝 주고 글의 핵심에 바짝 주고 그 부분을 가지고 선지를 라이트하게 처리하는 형태. 이렇게 푸는 거야. 그지? 그래서 1번을 고른 친구 잘하셨습니다. 칭찬 많이 하고 싶습니다. 2번, 5번 묶어봐. 2번, 5번은 어느 부분에서 요 구간을 맞는 말로 처리를 한 거지? 두 번째, 띄어쓰기. 그 부분이지. 그래서 띄어쓰기 부분이고요. 띄어쓰기 부분을 생각하면서 2번, 5번을 다시 보시면 2번, 우리 글 띄어쓰기로 검색할 경우 비교 횟수보다 우리 글로 검색할 경우에 비교 횟수가 더 많다. 왜? 제외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제외가 안 됐기 때문에 횟수가 더 많아지는 거지. 근데 5번은 왜 이걸 똑같은 걸 찾을 수 없지? 왜? 띄어쓰기가 안 된 부분은 제외하기 때문에. 제외해버리니까 못 찾게 되는 거야. 똑같은 걸. 오케이, 좋습니다. 요 지문에서 그래도 문제를 잘 낸 거. 아까는 7번이 핵심이었다면 요번엔 11번이 핵심입니다. 그쵸? 11번. 별표를 딱 뚫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A 구간 한번 가볼게요. A 구간 가봤을 때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글 구성이 있죠? 글 구성 첫 번째가 바로 뭐지? 질문답이었어. 그러면 질문답 부분이니까 질답 부분에 집중했었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거, 쌤이 이번에 그 설명을 하면서 3월 학평에 대소비례가 한 문제 정도는 기출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소비례가 기출되거들랑 반드시 시각화해둬라. 시각화해서 속도를 그 부분에서 줄여나가셔야 된다. 미션을 드릴게요. A 구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답, 그 다음 대소비례를 집중해서 어느 구간에서 정답이 나올지 한 두 부분 정도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정리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오픈해서 들읍시다. 시작. 자, 했다 치고 갈게요. 첫 줄. 검색 시간을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물었어. 얘들아, 질문 나오면 속도 줄여야 돼. 그래서 검색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 그리고 그 뒤가 바로 답 구간이야. 이 답 구간 별표야. 왜? 답 구간에서 정답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검색어와 비교 대상을 세 글자씩 한 번에 비교하자는 거야. 세 글자씩 비교한다가 결국 검색 시간을 줄이게 되는 거야. 근데 그 밑을 봐.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비교 횟수가 줄어들어. 비교 횟수가 줄어. 그러니까 검색 시간이 줄어. 이 부분 기출돼야 되겠네. 여기 기출이네. 질문에 대한 답 구간이고 대소비례야. 그 다음
그 다음 문단 넘어갈게. 하나, 두 번째 줄. 하지만 속도 줄였어야 돼. 하지만 한 다음에 밑줄 쫙 쳐봐. 왜 쌤이 여기도 살렸을까? 각 비교 대상에서 문자열의 비교는 한 번의 해시값 비교로 줄어들죠. 왜? 3개씩 묶어서 한 번에 팍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해시값 비교가 줄어들어. 비교. 근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야. 비교의 횟수가 줄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전체 비교 횟수가 줄어. 비교 횟수가 줄어. 이거 봤을 때 쌤이 그냥 결론을 갈게요. 결국은 대소비례도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이라고 계산했을 때 우리 수업 듣는 친구는 알겠죠? 관계성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뭐하거나 뭐하지? 같거나 다르거나. 같네요. 그렇다는 건 이 말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건 비교 횟수가 줄면 해시값의 비교 횟수도 당연히 줄고 최종적으로 검사 시간도 준다라는 이 세 마리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 얼마나 감사하니? 다 줄잖아. 그래서 11번에 3번 검색어보다 긴 대상 문자열의 개수가 늘어난다면 끊어봐. 자, 헷갈리면 뭐 중심? 핵심 중심으로 사가자. 문자열의 개수가 는다는 건 무슨 얘기야? 비교 횟수가 늘어난다지. 한 번 더 갈 거야. 문자열이 3개밖에 없을 때와 5개가 있을 때 결국 묶어서 계산해야 되는 덩어리가 늘어나죠? 그래서 여기까지 뽑아냈다면 여러분들이 어렵지는 않아. 내가 볼 때. 그래서 문자열 개수 자체가 늘어나 버리면 비교해야 되는 횟수가 늘고 그럼 비교 늘고 검색 시간은 늘겠지 라는 그 과정, 얘네들의 관계. 그래서 개수가 늘어나면 비교 대상이 늘어나니까 해시값의 비교 횟수가 증가한다. 답이 3번이야. 그치? 자, 그럼 같은 맥락으로 4번, 5번을 한번 봐봐. 4번. 이번에는 뭐라고 돼 있니? 대상 문자열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엔 검색, 상대, 검색어의 길이를 짧게 해. 그럼 검색어의 길이를 짧아진다면 끊어봐봐. 그럼 이제 비교 횟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딴 생각 적고 헷갈리니까 우리는 핵심 중심으로 사고를 해. 그럼 검색어 길이가 짧아졌어. 그럼 상대적으로 어떤 느낌이니? 대상 문자열 개수가 늘어난 것과 같아. 쌤 말 이해하니? 그러니까 대상 문자열의 개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지. 검색과 대상 문자열이 있어. 대상 문자열을 늘려. 그러면 얘가 늘어나. 그치? 근데 상대적으로 대상 문자열을 같게 만들어 놓고 같은 맥락으로 검색어 길이를 줄여. 그러면 비교 횟수가 늘어. 끄덕? 3, 4번의 그 고리가 같은 고리라는 걸 기억해야 돼. 됐어? 자, 어려우면 다시 한번 돌려듣자. 5번 같은 얘기야. 그러니 이번에는 검색어 길이가 길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 비교 횟수가 줄어들겠지. 됐지? 이렇게 보도록 하자. 자, 뒷장 넘겨봐. 14에서 17. 문제가 어려운 게 없었어. 대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 어느 부분이냐면 이 문단에 요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랑 잡았으리라는 생각을 해요. 이 문단에 두 번째 줄 양면적 능력은 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양면적 능력은 이라고 돼 있을 때 이것은 변화를 산출하거나 산출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야. 두 가지가 필요해. 산출 혹은 산출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빨간 공이라는 애 있지. 빨간 공은 행위자일 수 없지. 왜 빨간 공은 행위자일 수 없어? 능력을 변화를 산출하긴 했지만 산출하지 않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이 정도는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3문단. 3문단에 가서 중간 부분부터 맛이 갈 수가 있어요. 어디냐면 1, 2, 3, 4, 5, 6, 7, 8 이와 관련해. 여기 체크해봐. 이와 관련해 이 구간부터 1, 2, 3, 4, 5, 6, 7, 8 그런데 앞까지 요 구간 묶어서 요 구간의 내용을 쌤이 알려줄 테니까 요 시선으로 한번 좀 보려고 노력해봐. 자, 이 글은 사실은 우리 이제 단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 바로 저번 주에 뭐 쳤었니? 3월 예비 시행했었지. 3월 예비 시행에서 쌤이 거의 유사한 내용을 드렸었어. 기억나니? 그래서 앞에 있는 평가원 공부가 왜 중요하냐면 평가원 그 내용 자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사한 다른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효용 같은 경우는 수능에도 몇 번이나 기출이 됐던
학자야, 철학자야.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따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할 거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힘을 쏘아야 되는 건 무조건 사설도 좋지만 지금은 단단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평가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 학습도 병행돼야 된다. 병행. 그걸 얘기하는 게 이런 내용들이야. 이 내용이 어려웠어. 설명해줄게. 이런 거야. 이 사람은 사람의 행위자가 있고 이 행위자가 원인이 되어서 그 사람이 의욕을 일으키면 그것이 무언가 사건이 된다라는 주장을 하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러면 이 의욕이라는 게 있을 때 이것을 일으키는 또 의욕이 있고 그러면 이 의욕을 또 일으키는 의욕이 있지 않느냐. 그럼 대관적으로 원인이 무엇이냐. 혹은 그렇다면 의욕이 원인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야. 좀 어렵지? 돌려듣자. 그렇게 해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그걸 기반으로 한번 바라보길 바래. 오케이? 좋습니다. 자, 독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독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쌤이 주장했던 문제들을 다 틀렸거나 이 문제들에서 틀렸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고 결국은 앞으로 독서는 어때야 되느냐. 첫 번째, 의도에 맞춰서 읽어야 된다. 이 연습 끊임없이 해야 된다.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 의도에 맞춰서 읽는 사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시험 성적이 좀 높게 나왔다면 자기 원래 성적보다 요 연습이 충분히 된 학생. 그래서 칭찬 많이 하고 싶고 뭐 성적이 조금 아쉽게 나왔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여정을 이 목표를 정확하게 해서 좀 진행하시고요. 그래서 딴 것보다 의도에 맞춰서 정답을 낸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다. 그다음 두 번째, 공부를 하실 때 평가원 중심이어야 합니다. 절대 잊지 말고 모두 진행을 해야 돼. 이해. 그러니까 글 전체를 이해하라는 얘기 아니야, 쌤이. 이해 못해도 되는 부분도 있어. 그런데 어쨌든 글의 이해를 자꾸 연습을 해둬야 여러분들이 의도 부분과 이해가 콜라보가 되면서 이게 상생효과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특히나 어떤 거? 내가 취약한 장르. 이제 본인 좀 알죠? 이런 것들은 내용 공부, 내용에 대한 이해 공부 한 줄씩 읽으면서 이해하는 공부도 병행하시길 바란다. 자, 이제 문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8에서 21인데요. 문학은 요거는 좀 어떤 느낌이 많이 강하냐면 문제 자체가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문제 자체가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정답을 다 맞힌 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지 않고 얼마나 신속하게 풀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럼 얼마나 신속하게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비문학 독서 같은 경우는 의도에 맞춰서 푸는 걸 지금까지 연마했다면 문학 같은 경우는 문학 독해법에 맞춰서 연습을 하기로 우리 약속했었죠. 그래서 문학 독해법의 가장 기본적인 거 복습이 잘 됐냐 여부가 결국 속도였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문학을 뭐 하나 틀렸든 다 맞든 어쨌든 속도가 많이 붙어서 독서를 풀 시간이 많이 생겼어요. 이 친구가 참 잘한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위주로 봐야 되냐? 요번이 쉬었다는 건 결국 문학 독해법 기초 작업이 잘 된 친구는 다 마치게끔 구성이 되어 있었다. 첫 번째, 쌤이 늘 부탁드렸죠. 헷갈리면 무조건 어디 간다. 지문의 정확한 근거다. 이거 절대 잊지 마라. 이걸 잘 써먹은 거냐가 핵심이었어. 지문의 정확한 근거. 그래서 얘들아, 쌤이 조금 있다가 나 문제 하나 딱 보고 아무것도 안 볼 거거든? 그런데 쌤이 체크는 해줄 거야.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체크해주는 부분은 다 어디에서 처리가 됐던 거야? 이 부분. 그러면 내가 체크한 부분을 틀렸다. 이 부분 연마하세요. 기초가 덜 된 겁니다. 되지? 그 다음 두 번째, 내면에 표출된 내면. 이 표출된 내용이 결국 핵심이니까, 주제니까 이거 잡아가면서 가셨으면 됐다. 됐지? 그 다음 세 번째, 보기 문제. 보기는 우리 뭐 한 대로 반응하지? 주는 대로 반응하라. 솔직히 말해서 요 시험지는 진짜 기초적인 시험지였어. 요 세 가지만 계속 운용해주면 충분히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시험지였다. 뒷장 넘겨봅시다. 그래서 뭐 가장 어려웠다 볼 수 있는 문제가 21번입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요번 년에 틀릴 문제가 사실은 딱 하나 정도? 독서 파트에서 하나 정도 체킹하고 나머지는 다 맞췄어야 됐던 시험이다. 97점이나 98점 정도가 예상이 돼야 되는 시험이다. 근데
점수 갭이 있을 거야. 그 부분이 네가 연습이 덜 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죽자고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21번. 보기지. 얘들아, 보기 있을 때 쌤이 어떻게 읽으랬지? 시간 투자하라. 써보자. 시간 투자하라. 시간 투자하면서 무조건 핵심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을 딱 건지고 그걸 중점으로 움직이려고 해야 글이 잡혀요. 읽어볼까요? 보기 한, 둘, 가령 동일한 시간에 특정한 한 공간에서 인물들이 각각 겪은 환상체험을 제시하여 그 공간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다시 갈게요. 동일한 시간에 특정한 한 공간. 끄덕? 그럼 동일한 시간에 특정한 한 공간에서 인물들이 등장하겠지? 그리고 얘네들이 환상체험을 할 거야. 거기서 일어난 일을 서로 다른 입장에서 얘기하자. 그럼 이 내용이 핵심이 어떤 내용이냐면 둘이 있어. 혹은 셋이 있겠지만 둘로 하자. 이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결국은 동일한 시간과 특정한 한 공간에 있단 말이야. 라는 시선으로 가면 이걸 중략돼 있지. 중략돼 있잖아. 그러면 결국 위에 핵심 인물은 숙향이야. 아래 핵심 인물은 이선이야. 근데 얘네들은 동일한 시간에 특정한 한 공간에 있을 거야. 그렇게 읽어야 둘 다 어떤 공간이야? 요지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답은 1번이야. 청조를 만난 것은 요지가 아니야. 연습을 자꾸 해줘야 4번 고르지 않게 된다. 됐지? 자, 이제 쌤이 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봐. 19번에 4번, 20번에 5번 뒷장 넘겨볼까? 24번에 2번, 27번에 4번 하시고 뒤에 넘기셔서 32번에 3번. 자, 요 문제들 다 1번 구간에 속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문제 있는 부분 있는지 본인이 확인하시길 바란다. 오케이? 자, 문학은 요 정도 하시면 된다. 자, 이제 선택. 화작 먼저 진행할게요. 화작은 제가 그냥 말로 좀 설명을 할게. 화작에 겁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화작을 시간을 빨리 풀어버리려고 하면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10분에 풀지.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셔야 되는 거, 이번에 혹시라도 많이 틀렸다면 마음을 먹으셔야 되는 건 첫 번째 써보세요. 시간을 쓴다라고 마음을 먹으세요. 시간을 쓴다고 마음을 먹으셔야 안 틀립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 간혹 이런 친구 있어. 공부가 덜 된 학생. 시간을 저 많이 써요. 17분 써요. 18분 써요. 그리고 나니까 뒤에 독서를 못 풉니다. 그건 화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친구는 공부 양 자체를 늘리셔야 돼요. 미안해. 공부 양 자체를 늘려서 시간을 15분 안으로 들어오게끔 사고력을 높여야 돼요. 그 다음, 그게 진짜로 화작만의 문제일까? 미안해. 화작만의 문제일까? 아닐 가능성이 높아. 문학은, 독서는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공부량을 늘리세요. 알겠지? 첫 번째, 시간 투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쉬운 독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 쉬운 독서다. 이거 누가 썼어? 평가원이 썼어. 평가원이 아무 생각 없이 써. 핵심을 써. 핵심이 답이야. 그렇게 가셔야 속도도 실제로 역으로 붙어요. 그리고 몇 번을 안 틀리게 되냐면 이제 문제를 가볼게. 45번. 45번 같은 문제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 안 틀리게 됩니다. 쌤이 바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풀었다 치고 가는 겁니다. 45번에 1번 전문가 인터뷰야. 인터뷰의 두 번째 줄 찾기 어렵다가 핵심이야. 왜? 글의 핵심을 읽었을 때 그렇다는 거야. 찾기가 어렵다. 2. 신문기사야. 신문기사 한둘 셋 네 번째 줄이야. 자율 등록 대상 품목이야. 그러다 보니까 등록을 안 하더라. 이 부분이 문제였던 거야. 글의 핵심 부분 중심으로 읽었어. 세 번째 설문조사야. 1. 소비자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알게 된 경로. 이건 처음이야. 새로 나온 거야. 그런데 봤더니 이 막대 그래프에서 언론 매체와 교육 홍보. 요게 핵심이야. 그 다음 두 번째. 기업이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 아까 2의 신문기사와 연결이 되겠네. 인프라 미흡이야. 이렇게 체크를 했지. 됐지? 자, 그래서 4번이 답이야. 3-2를 활용하여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활성화해 이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
자,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라는 것이 지문에 있는 내용이었어? 아니었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라는 내용을 지문의 핵심 부분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만약에 이 자료 활용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들랑 좀 조심해야 되는 선지에 구체화라는 글자가 나올 거고 추가라는 말이 나올 거야. 우리 수업 들은 애들은 알 거야. 구체화라는 말이 나온다는 건 지문의 핵심 그대로야. 근데 얘는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연결된 내용이야. 다시 구체화는 그대로야. 추가는 새로와 하지만 벗어나지 않아야 돼. 이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돼 있니? 1번 I를 이용하여 봤을 때 두 번째 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불편함을 겪고 있는 내용을 구체화한다. 있는 내용이니까. 그치? 그 다음 3번 근데 to를 활용하여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해 초래된 문제점의 사례는 1문단에 없던 내용이지 하지만 벗어나진 않지. 그래서 추가야. 5번 3-2를 활용하여 두 번째 줄 인프라 확충, 인력 지원 등이 있다는 내용을 3문단에 추가한다. 벗어나진 않지만 인프라 미흡 같은 거 새로운 내용이야. 따라서 이 자료 활용 문제도 결국은 뭐냐면 지문의 핵심을 기반해서 핵심 중심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A를 써보시면 답이 좀 쉽게 보일 것이다. 자, 이제 언매 진행할게. 언매는 얘들아, 물론 매체에서 좀 틀렸을 수 있어. 근데 일단 매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매체는 결국 쉬운 독서야. 쉬운 독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글의 핵심을 읽는다는 생각을 해주길 바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틀린 문제가 있다면, 그 핵심을 못 찾았냐라는 사고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길 바래. 아까 우리 독서에서 얘기했듯이. 그 다음 두 번째, 그거보다 언어 파트, 그러니까 35번부터 몇 번이야? 39번까지는 하나도 틀려서는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지금 틀렸을 가능성이 높거든. 하나라도 틀렸다면 딴 게 아니야. 첫 번째 써봐. 첫 번째, 개념 공부가 덜 된 거야. 물론 너 이럴 수 있어. 난 2번이나 했는데 3번이나 했는데 나는 쌤은 네가 30번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 지금 중요한 건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냐. 그냥 개념을 단타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횟수보다 중요한 게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따라갔었어야 돼. 문법이, 즉 언어가 굉장히 체계적인 학문이야. 그런데 이 체계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외워버리려고 한다든지 적혀있는 우리 교재, 매주 나가는 과제 그 부분을 꼼꼼히 읽으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아 버리면 이 사단이 나요. 2개 정도 틀려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 다시 하십시오. 그러니까 3번 했는데 억울해. 이렇게 마음먹어. 난 3번 했는데 안 되는구나. 4번을 해야 되는 학생이군. 이렇게 마음을 먹으세요. 우리 중요한 건 수능날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 3월 학평에 짜증내고 땡깡 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지? 얼굴이 지금 대학 조교인데 아기처럼 굴면 혼난다.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다시요. 개념 공부 꼼꼼하게 합시다. 꼭 좀요. 두 번째, 보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치? 최근의 경향이에요. 그래서 보기들이 이렇게 많을 때 보기 내용을 적용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냥 내가 아는 개념으로 푸는 게 아니라 보기 내용을 적용하려고 이 2가지가 콜라보가 일어나셔야 결국 언매에서 언어 파트를 좀 안정적으로 풀 수 있어요. 언어는 놀랍게도 하나가 딱 꼬이는 느낌 들지 얘가 다른 거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어를 무조건 한 100% 잘한다라고 마음 먹으면 120 정도 잘해버려야 돼. 그래야 해결이 되는 과목이야. 알겠지? 35번. 35번은 부탁 좀 하자. 이렇게 의문의 변동이 나왔어요. 옆에 써볼래? 의문의 변동이 나오면 무조건 옆에다가 이걸 처리해놓고 문제 풀러가. 처리해놓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1대1 대응하면서 1번 갔다 올라오고 이거 하지 마. 무조건 보기에서 시간을 투자하고 내려가세요. 이해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넌 잠깐 스탑했다가 그럼 훌치부터 뭐인지 한번 써보고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돼. 자, 그래서 스탑해서 쓰고 다시 들어와.
했다 치고 갈게. 그러면 얘들아 훌치는 뭐야? 교체 구개음화야. 쌤이 이거 정리할 때는 어떻게 알아 했어? 그냥 구개음화 이렇게 하지 말랬지. 어떻게 정리해? 큰 걸 쓰고 작은 걸 써야 돼. 작은 거에 집착하면 안 돼. 그럼 문제 무조건 어렵거든. 큰 거 쓰고 작은 거 써야 돼. 그래서 쓸게. 훌치는 뭐지? 교체 구개음화야.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훌터는 뭐지? 아무것도 없어. 연음됐을 뿐이야. 세 번째 언느는 뭐지? 탈락이야. 자음군 단순화야. 4번은 뭐지? 끓고 축약이야. 5번 끓는 히읗이 탈락됐어. 탈락됐고 자음군 단순화라고 해도 상관없어. 탈락됐고 교체 유음화야. 됐지? 이걸 완성하고 갔다면 1번 고르는 건 완전히 개껌이야. 교체가 틀렸지? 됐어? 근데 자료가 나와있지. 실제 수능이라면 이 자료와 위를 연결하는 문제로 난이도를 높일 거야. 그렇다면 그 부분까지 처리할 수 있었어야 돼. 얘들아 예시가 5개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5개. 우린 오지선다. 이거 수능형으로 문제 낼 수 있지. 그렇다면 네가 자료를 한번 끊어보도록 해. 잠깐 정지하고. 했다 치고 간다. 앞에 자음군 단순화만 일어난 경우도 있지만 요건 3번에 해당돼. 이렇게 가자. 훌치 1번, 훌터 2번, 얻는 3번, 끓고 4번, 끓는 5번.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만 일어난 경우도 있지만 3번. 그 다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 후에 어쩌고 저쩌고 5번. 그 다음 밑에 자음군 단순화는 두 자음 중 뒤의 자음이 구개음화 되거나 어쩌고 저쩌고 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 1번 되겠네. 그 다음 음절에 처음에 놓인 자음 축약되면 일어나지 않은 요거 4번 되겠네. 자음군 단순화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2번 되겠네. 됐지? 여기까지 처리해볼 수 있자. 그 다음 36번 이거 많이 틀렸더라 애들. 틀린 이유 개념 공부 부족. 딱 한마디로 표현할게. 개념 공부 부족. 자 밑에 보기 있지? 서술어 자릿수가 한 자리인 용언이 포함돼야 된다. 한 자리인 용언. 두 번째 관형사절 속에 보어가 포함될 것. 그래서 내가 볼 때는 3번 고르는 새끼는 없길 바래. 자 1번, 2번 중에 고민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1번, 2번 중에 고민을 했어. 그러면서 무슨 주장을 하냐면 2번도 되는 거 아니냐. 왜? 2번도 대학생이 되다지. 대학생이 되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한 자리 서술어는 아니야. 자 이런 거죠. 1번 화단도 아닌 곳 해서 관형사절 속에 보어가 있는 것 맞아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대학생이 된 관형사절 속에 보어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어는 뭐죠? 보어 한 자리 서술어가 될 수가 없죠. 왜? 주어가 보어는 혹은 보어가 아니다 되다 형태입니다. 그러면 보어가 속해 있는 문장은 무조건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개념 부족해서 그래요. 이해되죠? 보어라는 개념이 그냥 이 형태를 봐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 속으라고 이렇게 준 거야. 너 속으라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됐습니까? 37번. 4번 답 고르는 거는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역시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4번 둘 다 용언이에요. 둘 다. 근데 3번을 가지고 하나씩 연결해 봤겠죠. 하나씩 연결해 봤을 때 또 잡았을 때 또 요놈이 걸릴 수 있어. 자, 또가 부사인 건 너무나도 지당합니다. 왜 또가 부사이죠? 부사는 뭐를 수식합니까? 용언을 수식하죠. 그래서 뒤에 있는 잡았어라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네가 좋아하는 부사가 아니야. 매우, 많이, 너무. 그건 너만의 판단이야. 늘 기준, 개념을 딱 공부해놓고 개념을 중점으로 처리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또 부사 맞습니다. 38에서 39. 이건 진짜 틀렸다. 특히나 38번. 내 눈빛에서 느낌 오지 않니? 38번. 우리 친구인데 김기리가의 수치가 되는 거야. 36번에서 그래 조금 용서할게. 아이 틀리면 안 돼. 근데 36번 조금 용서할게. 근데 38번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 쌤이 이 문제는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정말 나오면 무조건 요 패턴이라는 걸 기억하라 라고 얘기했어. 뭐라고 했지? 기억나니? 명사형 전성 어미와 명사 파생 전미사가 이것의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명칭에 있다 라고 얘기했지?
엄이라는 것은 이 아이는 용언이기 때문에 어미라고 붙일 수 있다. 그치? 그런데 얘는 명사로 파생시키는 전미사기 때문에 전미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어근이다. 근데 명사지? 전미사잖아. 그러니 얘는 그냥 명사로 보면 된다. 그러면 얘는 용언이고 얘는 명사니까 앞에 수식되는 애를 통해 확인한다. 부사지? 얘는 누구야? 부사어, 관형어가 되겠다. 그치? 그렇게 보면 어려운 문제가 한 개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 개도 없습니다. 다 풀 수 있어요. 기억부터 미음까지. 그치? 그래서 쌤이 이걸 기준으로 움직이라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4번 틀렸어요. 많이 이야. 리을은 많이 이니까 명사가 아니야. 4번이 답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3번을 골랐거나 2번을 고른 학생, 고민한 학생 진짜 이런 짓 하지 말자. 2번, 3번 묶어. 이거 왜 그러냐면 지문 안 읽고 풀거나 지문 대충 읽어서야. 얘들아 이렇게 지문 누가 줬지? 평가원. 그럼 평가원이 혹시 원고료 더 받으려고 쓴 거니? 그게 아니지. 이걸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단 얘기야. 개념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지문을 터치하며 가는 건 좋아. 근데 지문을 안 읽고 통째로 날려버리면 이 사단이 난단 말이야. 반드시 읽어라. 그리고 그렇게 푼다면 2번, 3번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됐지?